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로- 반갑습니다. 진짜로 또 나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미사에서 멀리 네,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 먼 거리를 시간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게스트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너무 죄송한 상황이 아우, 정말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네. 사실을 아, 감사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느라고. 그 저번 시간에 사진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더 네네. 깊은 얘기를 한번 오늘 할게요. 그날 시간 때문에 질문을 자세히 못 드렸던 그 풍경 사진. 풍경 사진.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까 풍경 찍을 때도 사람을 하나의 풍경으로 한번 찍어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풍경 속에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이 있으면, 사람의 느낌이나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색다른 풍경 사진이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사람이 풍경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메인이 풍경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그쵸? 엑스트라가 되고. 사람은 그 네. 사진의 일부가 돼야 일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물을 근접해서 촬영하게 되면 당연히 인물이 메인으로 생각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예. 네. 가령 그 인물을 초점 맞추고 네. 배경을 아웃포커싱하는 네. 그런 방법을 쓰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메인이 되고 음. 풍경이 부재가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주제가 되고 음. 풍경이 부재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래서 풍경을 찍을 때 뒤에 사람을 위치시키고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표정 그리고 사람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아웃포커싱을 통해서 촬영을 하면 주제는 풍경이 되지만 그 안에 사람도 어떤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가장 간단하게는 넓게 찍으시면 돼요. 넓게. 사람을 근접해서 촬영하지 말고 넓게 촬영해서 사람이 조그맣게 나오게. 그런데- 지금 제 네. 프로필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풍경의 느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나 느낌도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또 사람을 그러니까 인물이 풍경의 일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었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스토리도 느껴질 것 같고요. 우리는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으시는데 안 보이면 막 줌으로 확대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말고 사람을 배경 느낌이 들도록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그렇게 네. 찍는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람이 뒷모습을 좀 찍는다면 음. 풍경의 어떤 느낌도 나오고 사람도 모습도 나오고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 저도 그 작가님이 저번 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미션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를 미션으로 했다는 걸 저는 뒷모습을 하나씩 찍어주고 당신의 뒷모습입니다라고 한 장씩 톡으로 좀 보내보는 미션을 해볼까? 네, 잘못하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예뻐 보이는 사진만 보내는 걸로. 네. 잘못하다 농담이었습니다. 몰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예전에 하도 앞모습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찍기 싫어하는 남편과 아들을 찍느라고 그 뒷모습을 항상 아들과 아빠와 아들 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뒤에 가고 있는데 그 풍경하고 같이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누가 그거 보고 굉장히 멋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앞모습을 찍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뒷모습을 찍고 그 풍경하고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의외로 느낌 있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막 찍는 거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 그다음에 그렇게 네.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자, 그 사진이 인지심리학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인지심리학이 좀 뜨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인공지능 막 이래가지고 그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는 뭐 역사도 짧고 이렇다고 하는데 워낙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들도 막 방송에 나오시고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그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사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진 관련된 인지 심리학을 좀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사진 찍는 게 촬영하기 이전에 눈으로 보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우리 신체의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느낌을 표출하고 있는 건지, 또 피사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의 지각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진이 당연히 어떤 그 마음의 인지, 그래서 인지 심리학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사진을 보면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프레임 속에서 또 먼저 시선이 가는 무언가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시선의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지심리학적으로 뭐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또한 풍경에서 사람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또한 인지심리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심리학을 배우게 되면 그 프레임 속에서 시선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한 스토리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좀 밋밋한 사진에서 좀 더 좋은 사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의미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칼럼에 글도 쓰셨다고. 네, 네. 어떤 주제들로 연재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넥스트 데일리라는 곳에 칼럼을 기재하고 있고, 네. 지금 9회차 정도, 9회차까지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내용과 거의 좀 일맥상통한데, 어떤 사진을 잘 찍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보다 어떤 마인드로 사진을 찍으면 좀 더 나은 사진으로 와닿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인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찍는 게 어떤 마음에 대한 인지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 오브 마인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에 많이 빗대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예전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만 듣기는 너무 아깝고 엄청난 스케일의 그 축제 느낌의 가족 사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저희 방송에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그 놀이와 재미로 하는 네, 그런 네. 거랑 연관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우선은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직 뭐 연도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5년 안에 포토그래피 어뮤즈먼트 파크를 만드는 것이 와. 또 하나의 꿈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촬영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가족 사진을 찍다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촬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한 그 가족의 구성원 한 명 한 명 또 찍기도 합니다. 한 명 찍을 때 나머지 분들이 심심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다른 걸 즐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컨텐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사진 찍을 때 제가 뭐 와인도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뭐 먹거리도 준비하고, 케이터링도 좀 준비를 하고요. 뭐 빵 같은 경우 이런 걸 좀 다른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진 체험하는 놀이로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행복하고 즐거운 거 많이 표현하는데 네. 이 찍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보면서 즐겁기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대에서 사진을 배우면서 네. 가장 크게 깨달은 건데, 네. 사진은
사실은 결과가 네. 말해주지만 결과를 위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고객을 또는 그 인물을 즐겁게 해주거나 또는 네.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당연히 결과물도 정말 좋은 그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계속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과정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두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 들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존중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시하시면은 저희도 일해보지만 과정에 포인트를 주면은 준비 단계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경도 맞습니다. 많이 써야 네. 되고 거기에 일어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해서 와 그러면은 그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준비를 하시네요. 많은 관심을 좀 쏟으려고 그리고 노력도 좀 하려고. 네. 그래서 아까는 뭐 케이터링이나 이런 네. 간단한 와인도 말씀드렸는데 향후는 그 헬스케어나 그리고 미용 쪽도 같이 접목을 해서 CEO 분들이나 어떤 그 VIP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이야. 그런 하나의 그 놀이 문화로서 네. 사진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세심하세요. 아까부터 스토리 얘기하신 게 이해가 가요. 네. 그런 과정에 대한 거. 저 갑자기 웨딩 촬영 생각이 났어요. 저 웨딩 촬영할 때 전 너무 신났는데 남편은 너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딩 드레스 입고는 딱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컨셉 촬영이라고 해서 그때 드라마 컨셉으로 저는 송혜교 머리 이렇게 양갈머리 해서 저는 막 너무 신났는데 티셔츠 딱 맞추고 했는데 남편 그만하자는 거 이제. 네. 우리 웨딩 촬영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데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신부 촬영 훨씬 더 많잖아요. 웨딩 그렇죠. 촬영.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너무 신났고 신랑은 너무 지루하고 지겨운 거예요. 그때 작가님 알았다면 그럼요. 신랑도 재밌게 해주셨을 텐데. 그러네요. 리마인드 웨딩 하는 걸로.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 아니, 저 루시아님이 결혼 사진 얘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되게 추울 때 겨울에 결혼하셨구나. 야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네네.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걸 포기하고 속에다가 막 엄청나게 껴입고 통통하게 나오죠. 네, 통통하게 나왔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네. 있는 웨딩 사진이 있답니다. 코나님도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하시는 거 네.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올해부터 네. 조금 생각을 해왔었고 사실은 최근에 그 모 통신사 대기업에 제안을 해서 오. 2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가족들 고객 가족 100가족을 모셔서 와 스케일도 완전 와, 큰데요. 100가족. 네 그때 사진 작가도 15명이나 있었고 멋지다. 와. 네.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각만 꿈, 해도 네. 축제 같을 것 같고 이루어질 재밌을 것 같네요.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다재다능하시니까 케이터링에 와인에 막 요리 솜씨도 그렇죠.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예. 가찬이십니다. 전에 정연호 작가님하고 같이 강의를 들었던 날 이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날 제가 이제 차에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얘기 근황 얘기 서로 이제 나누었던 얘기 중에 제가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네. 그러고 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바로 실천을 하셔가지고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음. 작가님이 실행력도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늘 생활을 하실 때 배움의 자세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배울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대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나는 다 알아. 안다병이 생겨가지고 대부분 누가 말을 할 때 배움의 자세로 있지 않고 나는 저거 다 아는 거야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을 보면서 항상 배움의 자세가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원래 그런 분이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두 가지 싶어요.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사진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그 소리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겨보려고 정말 악착같이 그때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영어학원 다니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른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좀 계속 좀 배우고 강의 듣고 했던 게 이제 예전의 일이고, 지금 이제 사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사진 작가들이 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또 그 프레임이 강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진이라는 것이 하나의 콘텐츠로서 다른 콘텐츠들과 조금 콜라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것도 많이 배우고, 특히 저는 이제 코칭하고 리더십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CEO 분들하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어떤 코칭과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접목하면 좀 더 좋은 사진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또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분야이기도 해서 항상 그 배움에 대한 그 니즈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다른 열정.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 융합 이게 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에 필요한 융합을 지금부터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배움의 자세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이 영향을 받은 건 사실 스승님 때문이고요. 스승님. 네, 제가 스승님을 보면서 다른 사진 작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의 서재에는 다른 분야의 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 저는 왜 사진 작가가 다른 책을 읽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 역시도 어떤 사진이라는 이 콘텐츠를 다른 것과 좀 연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저도 다른 분야 사진도, 다른 분야의 책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분의 서재를 쫙 통찰했던 그 모습이 왜냐하면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널찍한 서재, 네. 많은 책들, 정말 그게 부러워서 네.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네. 또 그걸 맞아요. 부러워하고 그걸 꿈꾸면. 근데 저랑 작가님이 알게 된 계기는 제가 강의 섭외를 하던 시절에 제가 사진 강의 의뢰도 했지만 대표님 프로필 사진을 의뢰하기 위해서 의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딱 사진 찍는 시간 이 정도만 딱 맞춰서 이렇게 뵈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그래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분하고 좀 편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사진 찍을 때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런 말 그때 처음 제가 듣고 좀 남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굉장히 경남 그 함양까지 가서 그 한방눈 내리던 날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때 그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 속에서의 그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찍는 동안 눈이 너무 펑펑 내려가지고 콧수염에도 쌓이고 머리에도 쌓이니까 그 느낌이, 사진 작가님이 사진을 찍는 동안 그 옆에 계셨던 분들이 사진 작가님이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분이 여기에 얼마나 쏟고 계신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카메라도 사실 눈 맞아서 막 그 앞부분 필름이나 이런데 그렇죠. 서리도 끼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그 몰입하시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그런 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 많은 사진 중에 인물 사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남을 찍어준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재밌으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찍어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사실 좋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기 사진을 마음에 들어 하기 좀 쉽지 그렇죠. 않아요. 네.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로 뭐 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미팅을 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하나의 그 좌우명이 있는데, 네. 고객을 파트너로 만드는 게 제 이제 작은 소망이거든요. 이제 그게 고객에서 끝나지 않고. 네, 고객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고객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연에 대한 연속성을 바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촬영 전에 찾아뵙는 게 어떤 비즈니스나 일적인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요. 아, 가서 그냥 제가 빵하고 커피를 사들고 가서 네. 좀 개인적인 이야기, 음. 취미, 특히 취미적인 사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2차례 정도 좀 친해진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제 경험상 거의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번 봐왔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도 저한테 많이 맡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이 대표님만의 차별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저희 그 사진 작가를 꿈꾸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전에 네. 알려주셨던 외국 작가 사진이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사진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코나님께 말씀드렸던 작가가 네. 러시아 여성 작가인데요. 네, 그 동물농장에서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엘레나 슈밀로바. 어렵네요.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엘레나 슈밀로바. 네. 이분의 이름을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정말 그 역광에서 촬영한 따스한 사진의 느낌이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주 보는 사진이고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한번 찍히고 싶은 평생 남기고 싶은 그런 사진이 아닐까 나 생각이 찍히고 듭니다. 싶다. 근데 검색을 하시면 너무 네. 좋습니다. 그 인물의 생동감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빛의 방향과 어떤 그 그러니까. 느낌 너무 좋은. 저는 지금 네. 말씀하시니까 그때 봤던 사진이 생각이 나면서 소름이 쫙 이렇게 네. 오는데 굉장히 네. 좋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 정윤석 사진 작가님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역광되면 다 어둡게 나와 다시 방향 바꿔 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찍으시더라고요. 이용해서 찍고 또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엘레나 슈밀로바 네. 이분에게 또 영감을 받으신 거군요. 네, 발음을 잘하시네요. 제가 연습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네. 드리면 네. 역광 사진이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완전 역광으로 촬영하게 되면 당연히 어둡게 나오고요. 역사광이라고 해서 45도 뒤에 있는 역광으로 찍게 되면 45도. 네, 저희가 역광을 통해서 이 네. 어깨나 머릿결 그리고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역사광이었습니다. 오늘. 실루엣. 그러면 좀 더 인물이 네. 입체적으로 네. 잘 표현이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어요. 역사광. 역사광 알아? 이러면서 네. 엘레나 슈밀로바는 잊어버릴 것 같은데 역사광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너무 세심하게 항상 보면 손편지도 또 잘 쓰세요. 제가 안지 이렇게 몇 달 안 됐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편지로 써서 이렇게 저희 사무실 직원들한테 돌리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주로 손편지는 왠지 여자분들이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역시 되게 다른 걸 또 그때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결혼식에 제가 안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인분하고 같이 결혼식 갔더니 결혼식도 독특했어요. 사진 전시회를 하셨고 아마 사진기 들고 입장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와. 굉장히 독특했고 그때 오신 뭐 주례하신 분들이나 고객분들 이런 분들이 하객분들이 주로 굉장히 네트워크 이렇게 모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과의 인연을 너무 다르게 한 분 한 분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하신 지 이제 딱 1년 정도 되셨나요? 네, 네. 왜냐면 1년 전 오늘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올라오길래 맞습니다. 그 정도 되셨다는 걸 저도 기억이 났는데 요즘 정말 신혼 느낌 물씬 올라오는 사진들마다 너무 따뜻하고 깨소금이 사진에서 나와요. 깨소금 향기가 솔솔. 자, 이제는 혼자 사시다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느끼는 그 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원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집인지 사무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결혼 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면 이제 맞이해주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가정이 생겼구나라는 그 따스함이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훨씬 작년보다 얼굴이 더 따스하시고요. 뭔가 편안하고 예. 맞습니다. 정말 그 편안함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근데 안정적인 느낌. 안 좋은 점은 살이 찝니다. 편안함이 단점입니다. 너무 편안함이 편안해서. 푸근함이 없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영호 작가님 페북을 보니까 그 와이프분이 파워블로거라서 행복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블로그를 아주 지금 열심히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의 파워블로거실까 궁금했거든요. 와이프는 그 빵 관련 네. 그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파워블로그 일도 하면서 그 빵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발간을 목표로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은 지금 많이 작업이 됐겠네요. 거의 막바지인데 거의 네. 그 내용이 소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엄청. 힘드셨구나. 네. 하지만 책이 나오면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으시라고 해주세요. 아. 저희 모시고 그때는 저희가 와이프와 작가님의 또 다른 이면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좋은 소재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저는 사진을 하니까 사진기를 들고 입장하고요. 와이프는 빵을 하니까 빵을 들고 입장하려고 했다는 농담을 한번 던져서 또 저희를 다 빵 터뜨렸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책도 나오신다고 했고 책도 많이 읽고 싶어서 서점에서 이렇게 많이 500권이나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이건 나의 인생의 책이다. 아니면 요 근래 읽으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 가장 최근에 읽은 네. 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저희 또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시고 김상임 코치님의 그 리더의 온도 37.5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읽어서가 한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지하철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때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그 제일은행 지점장 출신의 한 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책을 읽고 있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동안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이 책 덕분에 제 그 품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바로 그때 감사하다고 저자분께 카톡을 드렸고 근데 그렇게 말을 거셔가지고 전 1시간 동안 되게 재밌게 그분하고 이야. 대화하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좀 되겠네요. 대인관계가 좋으시고요. 그럼. 인간 친화 지능이 좀 높으셔요. 그러니까 소심하신 분 같지 않고요. 네, 전혀. 사람에 네.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배려도 다른 많으시고. 분이 다가가기 쉬운 온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 체온이 36.5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코치 하면은 제가 만났던 코치분들은 되게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뭔가 질문을 계속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생각하기 힘들어서 코치님이 37.5도의 체온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따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따스함을 보고 네. 생각하셨군요. 네. 네. 전 뜨겁겠다. 살짝 더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정연호 대표님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희가 이게 이제 공식 질문을 저희가 채택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뭐 본인의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미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키워드를 몇 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뭐 사실 꿈과 목표는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뭐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인생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멋지게 나이 들기거든요. 외국의 어떤 그 사진들을 보면 40대, 50대도 너무 멋진 수트를 입고 정말 그 매너와 인성이 품격이 높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멋진 40대가 되고 싶은 게 멋진 40, 50대가 되고 싶은 게 저희 또 인생 키워드고 사진으로 이제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또한 또 새로운 걸 더 기획하고 있으니까 또 후배들한테 많은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성공을 해서 이 사진이라는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또 각광받고 또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네. 3번째는 당연히 이제
사진 하다 보니까 이 사진으로 또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지금은 아이는 없지만 네. 이제 아이까지 계획을 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게 또 세 번째 인생 키워드인 네. 것 같아요. 아주 멋있네요. 기대되는 이세. 자, 그러면 끝으로 아쉽다. 엄마도 여자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많은 그 꿈꾸는 여성분들께 그리고 또 정연효 대표님을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들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제 아는 치과 의사 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은 페이스북에 거의 매일 어. 가족의 에피소드를 아주 재밌게 음. 올리시거든요. 궁금해지네. 네. 그러게요. 사실 그거를 왜 하냐고 제가 음. 어떤 계기로 하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지금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네. 태동을 느꼈대요. 어,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서 네. 이제 그 원장님의 부모님께 이제 직접 여쭤봤대요. 네. 엄마도 이거 느꼈어? 음. 아빠도 이거 느꼈어? 이랬는데 네. 기억이 전혀 안 나신대요. 아. 그래서 아주 살짝 충격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정말 그 행복한 거는 정말 그 기록에 남겨야 기록하고 되겠구나. 싶으셨구나. 그때부터 계속 이 작업을 해오고 음.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저희 주변에는 그 일상적인 이야기와 어떤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냥 지나쳐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음. 그런데 특별해서 저희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와, 멋있는 명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사진을 많이 찍으시길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이 지금은 모르지만 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어떻게 그 가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가족의 역사가 되고 정말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네. 찍으시고 간직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진 너무 많이 찍는다고 구박하는 우리 남편한테 이 방송 이 작가님 편 꼭 들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저도 많이 찍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